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한 권과 가까이 하기 참 좋은 하루입니다. 책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자 안네 프랑크의 안네의 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칠 책은 참으로 특별한 책입니다. 위대한 학자가 쓴 책도 아니고 유명한 작가가 오랜 세월 공들여 쓴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이제 막 13살이 된 한 어린 소녀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의 비밀 일기장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간 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기장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7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창문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 어떨까요?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떠들고 싶은 나이에 작은 소리조차 내면 안 되는 곳에 갇혀 지내야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안네라는 소녀가 바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소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마음을 키워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안네가 살았던 그 험한 시절을 직접 몸으로 겪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쟁의 고통을 아는 분들, 배고픔을 아는 분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단추와 구독 단추를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오늘 하루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네라는 소녀가 어떤 아이였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집안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고트였습니다. 안네는 어릴 적부터 무척 밝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도 많았고 말도 참 잘했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제잘제잘 떠드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네가 어렸을 때 독일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프랑크 가족은 이웃나라인 네덜란드로 옮겨갔습니다.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안네는 새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도 사귀었고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차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은 비로소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이 네덜란드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네 가족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공포가 다시 그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유대인들은 마음 놓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둘씩 무서운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은 이 가게에 들어가지 마라. 유대인은 저 길로 다니지 마라. 유대인은 옷에 노란 별을 달고 다녀라. 여러분, 노란 별을 가슴에 달고 다닌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씩 잡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바로 그 무렵 안네는 13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것 중에 빨간 체크문의 표지로 된 작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네는 이 공책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책에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안네는 참 특별한 생각을 합니다.
일기장에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기장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키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안내는 키티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안녕, 키티.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이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외로운 소녀가 털어놓을 곳 하나 마땅치 않은 마음을 일기장을 친구 삼아 풀어냈다는 것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속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안내에게는 그 통로가 바로 키티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안내의 언니 마르고트에게 어디론가 출두하라는 무서운 통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잡혀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프랑크 가족은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밀 계획을 곧장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일하던 회사 건물, 그 뒤편에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흔히 은신처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몰래 숨어 지내는 다락방 같은 곳이지요. 이 은신처는 정말 기막힌 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한쪽에 회전하는 책장이 있었는데 그 책장을 옆으로 밀면 숨겨진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 안쪽에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비밀의 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비밀의 방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신나는 모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한 소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마음이 참 곱고 따뜻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 단추를 한번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손가락 한번 까딱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손길 덕분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책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비밀의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후반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안내의 가족은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채 그 좁은 은신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안내 가족 4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 뒤에 다른 유대인 가족도 합류했습니다. 판단이라는 부부와 그 아들 페터, 이렇게 3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치과 의사 한 분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무려 8명이 함께 부대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8사람이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좁은 곳에서 2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규칙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낮 동안에는 아래층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소리 하나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도 함부로 내릴 수 없었고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재채기 한 번이 모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창 뛰어놀고 싶은 13살, 14살 소녀가 그런 곳에서 2년을 버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답답해서 무서워서 외로워서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내는 그 시간을 일기로 채웠습니다. 키티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어른들에 대한 불만도, 미래에 대한 꿈도, 그리고 페터라는 소년에게 느낀 풋풋한 설렘까지도 안내는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내의 일기는 그저 무섭고 슬픈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안내는 그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른들과 부딪히면서 안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못난 점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꿈꾸었습니다. 안내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글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안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안내가 일기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드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래도 사람은 본래 착하다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내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며 오늘까지 꿋꿋이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내가 보여준 그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 어둠 속에서도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통해 몸으로 증명해 오신 위대한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안내의 이야기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강인한 삶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께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끝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안내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지 못했습니다. 2년이 넘는 숨바꼭질 끝에 결국 누군가의 밀고로 은신처가 발각되고 맙니다. 어느 여름날 군인들이 들이닥쳐 그곳에 숨어있던 8사람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안내는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에 그 차디찬 수용소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언니 마르고트도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꽃다운 나이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 좁은 은신처에 숨어 지냈던 8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안내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시지요? 저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 그토록 밝고 희망에 가득 찼던 소녀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홀로 살아 돌아온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딸이 남긴 일기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안내 가족을 도와주었던 고마운 분이 은신처에 남겨진 안내의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오토 프랑크는 딸의 일기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딸의 깊은 속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던 안내가 그토록 깊고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딸이 그토록 작가가 되고 싶어 했으니 이 일기를 책으로 펴내어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의 일기는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안내의 일기는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손에 들렸습니다. 한 소녀의 작은 일기장이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안내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자신의 글로 온 세상에 영원히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가 남긴 안네의 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첫째로, 안네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좁은 은신처에 숨어 지내야 했던 소녀였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발소리조차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채로 2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둘째로, 안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키티라는 이름을 붙인 일기장을 친구 삼아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답답함도 설렘도 미래에 대한 꿈도 모두 그 안에 담았습니다. 셋째로, 안네는 끝까지 희망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고 믿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넷째로, 안네는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손을 통해 세상에 나온 그 일기 한 권으로 인해 작가가 되고 싶다던 꿈을 영원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안네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껏 햇볕을 쬐고 친구들과 웃고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네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누가 보고 싶었는지 그저 짧게라도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의 이야기야말로 그 어떤 책보다 값진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살아있는 역사이고 위대한 작가이십니다. 오늘의 독서 여행 어떠셨어요?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온 내 삶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